우리 집 앞 첫 베이커리. 크리스마스 이브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자리한 제과점에 들렀다. 24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제과점은 어느덧 나의 이 플레이스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남편과 아파트 주위를 산책하면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비어있는 상가 점포를 볼 때면 나이 들어가는 티를 내는 것인지, 어머 어떡해? 벌써 얼마 동안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이 상가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며 나홀로 사업 제안을 하곤 한다. 그러다가 비어있던 점포들 중 한 군데에 누군가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주면 분명 내가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워 일부러 마트에서 사는 대신 그곳에서 사기도 한다. 아파트의 주변을 빙 돌아 들어서 있는 점포들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누군가의 온기를 받아 채우는 자리는 단연 버스 정류장을 지척에 두고 짧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로 두고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의 점포들이다. 3년여 전 점포들이 일렬로 배치된 그중 한 곳에 과일과 야채라는 간판이 걸렸고, 과일을 밥보다 더 좋아하는 나는 나의 최애의 먹거리가 코앞에 있어서 좋았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셔서 장사를 하게 되신 사장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자주 마트에서 사는 대신 그곳에서 과일을 사 먹었다. 하지만 과일 가게는 가격에서나 맛에서나 손님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고, 진열된 지 하루 이틀 혹은 사흘이 되어가는 과일과 야채들은 시들시들해져 갔고 숨죽어 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흡사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쭉 늘어진 어깨로 멍하니 지나가는 버스와 타고 내리는 승객들과 수도 없이 오가는 보행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장님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 보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것, 들려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이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은 인생의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인 것 같다. 나도 한때 그랬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도 그럴 거야. 나도 알아, 그 심정이라고. 툭 내뱉어지는 무심한 듯 무심하지 않은 듯한 측은지심 같은 것 말이다. 1년, 다시 1년, 그리고 또 1년, 그렇게 내 나이의 숫자에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또 올려질수록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누군가의 아픔의 끝 모서리에 내 어깨를 살짝 갖다 대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물론 아주 살짝이다. 얄궂게도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모두에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끔, 아주 많이 가끔은 내 무게만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우니까. 실은 그만큼이나 여전히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 위로해보기도 한다. 그렇게 과일 야채 가게가 생기를 잃어갔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고 있을 무렵 아저씨는 장사 아이템 하나를 더 늘리셨다. 빙고! 바로 붕어빵이었다. 을에 그렇듯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군고구마, 붕어빵, 호떡 이런 간식들은 똑똑하고 우리들의 추억의 문에 노크를 한다. 시쳇말로 아저씨의 아이템 초이스는 고객들의 니즈를 완전히 간파했고 가게 앞은 늘 길게 늘어선 줄로 다른 가게들의 부러움을 샀고 나와 남편도 줄을 서는 불편함을 달달하게 입맛을 채우는 팥소가 듬뿍 들어간 붕어빵을 위해 기꺼이 즐겼다.
이제 주 업종은 과일과 야채에서 붕어빵으로 둔갑되었다. 가게 전면에 배치된 붕어빵 틀과 자그마한 거치대에 밀려 과일은 좁은 공간 한켠에 귤과 바나나 정도였고 야채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어찌되었건 내내 수심에 차있던 아저씨의 바빠진 손놀림과 활기 있는 모습에 괜시리 내가 다 뿌듯했다. 하지만 그 성공 스토리는 짧아도 너무 짧은 단막극, 그것도 새드엔딩의 단막극이 되었다. 아저씨의 붕어빵 손님들의 줄이 장사진을 이루자 횡단보도 건너편 맞은편 아파트의 뒤쪽으로 붕어빵을 파는 곳이 새로 더 생겨났고 길을 건너 붕어빵을 사러 오던 손님들은 자연스레 흩어졌고 각자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나뉘어진 손님들은 결국 두 군데의 붕어빵 가게 어느 곳에도 웃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과일가게 아저씨의 상황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손님들이 따끈한 붕어빵을 기다리던 시간에 이제 다시 아저씨가 뜸해진 손님들을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아저씨의 기다림의 시간만큼 어느새 계절은 다시 화사한 봄을 몰고 왔고 나날이 따스해지는 날씨에 붕어빵의 인기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즈음이었다. 산책 삼아 걷다가 아저씨의 가게를 지나칠 때쯤 붕어빵 틀이 있던 그 자리를 이번에는 튀김용 기름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큰 튀김용 솥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꽈배기 3개 1,000원, 단팥 도너츠 2개 1,000원. 아저씨의 세 번째 도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붕어빵의 성공적인 데뷔와 마찬가지로 다시 아저씨의 가게 앞에는 꽈배기와 도너츠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길게 줄이 들어섰고 튀김을 건지느라 설탕을 버무리느라 계산을 하느라 분주한 아저씨의 움직임은 바삭바삭 튀겨져 떠오르는 그것들의 무게만큼이나 가볍고 경쾌했다. 와, 과일 가게 아저씨 정말 오뚜기 같다? 과일, 야채에서, 붕어빵에서, 다시 또 꽈배기. 와, 정말 대단하시다. 와, 오뚜기 같아. 나는 꽈배기를 사들고 와서 남편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먹을 때마다 받쳐든 접시에 흩어져 날리는 설탕처럼 그렇게 달달할 줄 알았던 오뚜기 아저씨의 삼세판은 결국 아저씨의 뱉기로 끝이 나버렸다. 물론 이 항목은 온전히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기에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만의 승부가 그렇다는 것이다. 설명을 더하자면 붕어빵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저씨의 꽈배기가 불티나게 팔리자 맞은편 단지 또 다른 꽈배기 가게가 생겨난 것이었다. 다시금 손님들은 분산되었다. 그렇게 양갈래로 나뉘어진 손님들 덕에 아저씨는 더 이상 1,000원에 3개 팔아서는 손에 쥐는 것이 없었고 꽈배기의 가격은 1,000원에 2개가 되었다. 한 개에 330원과 500원이 주는 차이감은 생각보다 컸을 뿐 아니라 한두 번 먹었으니 조금씩 물려지는 입맛 탓에 우리 집을 포함하여 다른 손님들이 꽈배기를 찾게 되는 주기는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날 꽈배기가 땡기던 오후 아저씨 가게에 갔을 때 더 이상 튀김 솥단지는 없었다. 죄송해요. 튀겨놨다가 안 팔리면 처치곤란인데 튀김용 기름은 다시 갈아줘야 되고 남는 게 없어서요. 그렇게 아저씨의 가게는 생기 없는 적막간만이 휘잉 돌아 나오는 과일 야채의 가게로 되돌아갔다. 손님들로 채워줘야 할 자리의 허전함을 아저씨는 뻥튀기, 튀밥이라는 상품까지 동원해 채워넣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았다. 어딘가 먹고 산다는 것에 씁쓸한 뒷맛이 느껴지는 먹거리 품목 복제 사건의 1편과 2편의 결말은
결국 두 가게 모두에게 웃음을 주지 못했다. 왜 우리들은 생존을 갈망하면서 더 빨리 공멸하는 길을 선택하는 오리를 범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존의 정글 한가운데서 오뚜기처럼 버텨보려 했던 아저씨의 가게는 어느 날부터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있었다. 더 이상 아파트 정류장 앞의 과일 야채 가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수제 베이커리 몇 월 며칠 오픈이라는 짤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남편과 산책길에 자주 말하곤 했었다. 비어있는 점포 중 한 군데 빵집이 들어오면 좋겠어. 프랜차이즈는 임대료 빼고 뭐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왜 수제로 개인이 하는 빵집 그런 거 있잖아. 빵을 좋아하는 나는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 빵집이 없는 것을 아주 많이 아쉬워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빵집이 입점한다니 반가웠다. 그냥 문득 드는 짠한 마음 한 가지만 빼면 말이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던 과일가게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들이 마음에 맴돌았다. 오뚜기 아저씨가 비록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시 일어서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아저씨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저씨는 분명 다른 어느 곳에서 다시 우뚝 일어서 힘을 내고 계실 거라 믿는다. 그래야만 하는 가족이라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 나 또한 여전히 아저씨를 응원한다. 과일가게 오뚜기 아저씨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열심히 살아나고 계실 거라 믿는다.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해피 스토리니까.